자,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2022년도 첫 번째 FOMC 미팅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당장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틀렸습니다. 금리 인상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었고, 다만 연준 의장은 나와가지고 자산 매입은 3월 초까지 해서 종료를 시킬 예정이고, 금리 인상 후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수준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날짜나 기준은 언급하지 않은 채로 좀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은 올해 안에 하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을 고려해봤을 때 경제는 더 이상 높은 수준의 연준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매번 회의마다, 이제 회의가 7번 정도 남았는데 매번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쥐뿔도 없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저번 발표 때랑 똑같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자, 과연 정말로 연준이 3월 초까지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금리를 올릴 것인지 그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으나 연준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38,000달러 선까지 함께 올랐었다가 지금은 다시 1,000달러가량 빠지면서 37,32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증시와 미국 연준에 크게 휘둘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그냥 깝깝합니다. 자, 다음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또 잠깐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의 폭락을 뜻하는가? 아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마다 나스닥은 더 올랐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금리를 4.25%를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다우는 9.4, 나스닥 지수는 9.3%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2015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2.2포인트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때 기간 동안에 다우는 31.7%, 나스닥은 29.9%가 뛰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의 색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데이터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발키리가 나스닥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최소 50%의 이익을 얻는 회사 주식에 최소 80%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ETF라고 합니다. 금 채굴 ETF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금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오르면은 금 채굴자들 가격은 몇 배로 뜁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티니 대통령, 푸티니가 이야기를 하기를 러시아는 이 크립토 마이닝, 암호화폐 채굴에 있어서는 이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점들에는 뭐가 있을까? 딱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싸고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들이 있으며 채굴로 인해 나오는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추운 기후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라고 비트코인 아카이브 계정은 답을 하게 됐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노다지가 아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의회랑 중앙은행 측이랑 의견을 잘 조율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에 암호화폐를 연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그는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연구할 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IMF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가지고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금융 및 시장의 건정성,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큰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우발적 채무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IMF가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발광 및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IMF가 엘살바도르의 경제 건전성이냐, 시민들이 걱정돼서 그러한 발언을 하겠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엘살바도르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의 이러한 가식적인 개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곤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들의 피해가 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미식축구 선수인 오델 베컴 주니어 같은 경우는 원래 75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떨궈지면서 41만 3천 달러로 연봉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서 달달이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7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5스타 뱅크가 다가오는 2분기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점차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해서는 제가 방송을 어제 만들고 난 후에 3위 고래가 605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 3위 고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남아 도는 것 같습니다. 605개의 비트코인을 추매.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정말로 어디서 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 자금력이 정말 허더더한 3위 고래. 자, 그와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9월부터 고래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줄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지금이 바닥이란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크게 떨궜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죠. 톤베이스. 그는 비트코인 하락장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8,805달러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비트코인 불장은 끝나지 않았으며 조만간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알서 헤이지 같은 경우는 28,500달러가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다. 거기를 때릴 때까지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다.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28,500달러 작년 6월 최저 가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700달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500달러가 뚫리면은 당연히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비트와 이더가 2만 달러와 1,4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황이 정말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더라 라고 의견을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준 미팅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 9,827개가 입금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000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털고 아래로 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저항 지역이죠. 이 39,000달러, 8,000달러 근방의 저항 지역이 4만 달러 전까지 이어져 있는데 역시 한 번에 쉽게 뚫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더 X1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4,000달러까지 또 열려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자, 물론 아직 시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역시 3월달까지 연준과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달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니까 제 기운도 함께 빠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먹고 힘을 좀 내던가 해야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앞서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고래들이 1월 20일 이후로 20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매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자, 하락세가 과연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알설 헤이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 번 더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지하실 공사로 내려가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이더리움 0.1개 및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소각도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하락세가 좀 잠잠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 맥도날드와 일론 머스크의 난리는 계속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엊그제 그랬었죠.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받아준다면 내가 TV에 나와서 해피밀 먹방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미스 코인, 이 그리미스라는 게 맥도날드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보라색으로 생긴 곰팡이 같이 생긴 녀석이 그리미스라는 녀석인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맥도날드는 음식을 파는 곳인데 왜 이렇게 곰팡이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자, 아무튼 이 그리미스를 기반으로 한 그리미스 코인을 테슬라에서 결제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우리도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 농담이죠. 농담 따먹기로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겼더니 아니나 다를까 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10종 이상의 그리미스 잡코인들을 몽땅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몇십만 % 상승한 코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코인들. 자, 아무튼 아직도 개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말로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와 맥도날드가 서로 사이좋게 짝짝꿍을 벌이자 버거킹이 질투를 했는지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답글을 남기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오직 킹만이 코인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은데, 자, 나한테도 관심 좀 달라 이런 말이겠죠. 버거킹도 좀 이렇게 좀 껴줘. 마지막으로는 에이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다 관련된 프로젝트죠. 카드 스타터 그리고 썬데이 스왑이 이제 맞다이를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전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찰스 호스킨슨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 지금 칼다노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잖아. 빨리 갈등을 해결하든가. 그것도 정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법원을 이용해서 현피를 뜨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 시장 속에서 어디서 싸움질이야, 이 자식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좀 맥 빠지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기운 차리시고 더 넓게 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